팀 내 회고 결과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연히 개발자들은 대부분 문서 쓰는 거 싫어합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문서의 구조까지 잡아가야 했기 때문에 더 불확실한 문서 작성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고 한 사이클을 끝내고 나니 회고 결과 저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클코나잇에서 스타트업 개발 자동화 발표 세션을 맡게 된 히로인스의 개발 리더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4060을 메인 타겟으로 한 엄마들을 위한 버티컬 소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머스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아주 극초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초기이며 수많은 가설과 실험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에선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소스가 매우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발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게 LLM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AI를 통해서 우리 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에이전트를 통한 개발 자동화 히스토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커서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커서 에이전트 이전에 초창기에 컴포저라는 기능을 활용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동시에 여러 작업을 도와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서 컴포저 때부터 여러 시도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패턴은 명확하지만 공수가 많이 들었던 백엔드 E2E 자동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성공도 실패도 아닌 모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사소한 컨벤션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사소하게 발생하다 보니 결국 사람이 매번 리뷰를 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더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이전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액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유저의 질의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액션과 그거의 결과를 받아서 다시 생각이 계속 루프를 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툴 콜링 시스템과 띵킹 루프의 단계까지는 이미 커서에서 잘 구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구현해 보려고 실제로 시도도 해봤는데 너무 공수도 크고 결국은 커서 내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결국은 플래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컴포저 이후에 커서 에이전트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플래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플래닝을 컨트롤할까를 프롬프트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 투두리스트 기반으로 해당 투두리스트 문서를 각 단계별로 다시 읽게 계속 컨텍스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들을 그때그때 읽게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시도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도했을 때 생각보다 잘 동작했고 실제로 이것으로 꽤 오래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만 컨텍스트가 길어지다 보면 체크박스 리마인드를 놓치거나 커서가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결국 계속 사람이 가이드를 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만났습니다. 맥스 요금제 덕분에 토큰 걱정 없이 테스트 해볼 수 있었고 투두리스트가 기본 기능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투두리스트를 놓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CLI 기반이라는 게 결국은 ID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자동화를 도전했습니다. 클로드 마크다운 예시 캡처를 가져왔습니다. 저렇게 클로드 코드 내부에 있는 투두리스트 생성 기능을 저희가 가이드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투두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으로는 E2E 테스트를 기반으로 피드백 루프를 돌겠습니다. 당연히 LLM은 비결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물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피드백 루프를 돌릴 수 있게 한다면 그 안에서 클로드 코드가 길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자동화에 확신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 프로세스를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최근 클로드 코드 팀에서 발표한 영상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 팀에서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바이브 코딩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LLM 그리고 AI 기반 코딩, 바이브 코딩 등의 불신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려를 클로드 코드 팀에서는 과거 컴파일러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초기 컴파일러를 불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셈블리어를 일일이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산성의 지수적인 상승이 결국은 그것을 강제로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했다. 현재 AI 코딩도 2시간 정도의 작업만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치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단계가 올 것인데 그때 생산되는 코드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저희 용어로 정리해 봤을 때 결국은 질문을 바꿔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브 코딩을 실패하는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이 기술 부채와 사이드 이펙트 관리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격리하고 인수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리 구조로 보면 가장 끝인 리프 노드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라고 가이드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저희 내부의 개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는 오해가 있고 스펙 코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뭐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이제 스펙킵 같은 그런 도구들이 결국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클로드 코드 팀의 두 가지 내용을 저희가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저희는 이것을 스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하는 업의 본질이 결국 요구사항이라는 수많은 암묵적인 컨텍스트가 압축되어 있는 그 압축 파일을 논리 레이어, 개발 레이어까지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점점 개발 쪽이 발전하고 추상화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어셈블리어를 몰라도 되고 메모리를 몰라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LLM 시대가 되면서 이 코드 레이어에서도 한 단계 더 윗단계로 올라가서 압축된 형태로 개발 및 관리를 해야 앞으로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코드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스펙을 기반으로 스펙이 코드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프 노드에서 바이브 코딩은 반대로 발상을 바꿔서 정말 코어 인프라 빼고 전부 리프 노드이면 대부분을 AI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AI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그 컨텍스트 압축의 관점에서도 최적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현재 계속해서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히로인스 팀에서 해석한 SDD,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해서 고도화하고 있고 실험하는 단계임을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펙 문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GitHub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는 실제로 저희에게 주어진 태스크 단위의 문서입니다. 그 업무에 맞춰서 개발 초기에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유즈 케이스를 정리하고 엣지 케이스 등을 정리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팀원들끼리 초기에 설계를 리뷰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개발 문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개발 문서는 이제 저희가 이 영역을 코드와 같은 수준으로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드보다 자연어라는 게 틀과 규칙을 세우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피어 리뷰와 AI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언어와 프레임워크의 제약 없이 논리만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문서는 단일 원천 소스의 역할을 합니다. 태스크 문서는 업무의 흐름대로 파편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처 문서를 통해서 AI가 해당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는 신규 개발건에서 태스크 문서를 작성한 예시이고요. 태스크 문서는 프론트, 백엔드 구분 없이 유저의 행동 단위, 개체 단위 그것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개발 문서는 코드와 1:1 매핑이 되는 API 및 컴포넌트 문서들입니다. 저렇게 머메이드 기반으로 논리 흐름을 잡고 더 디테일하게 논리의 문장을 완성한 다음 E2E 테스트 케이스까지 정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는 아직 계속 실험 중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팀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내 회고 결과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연히 개발자들은 대부분 문서 쓰는 거 싫어합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문서의 구조까지 잡아가야 했기 때문에 더 불확실한 문서 작성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고 한 사이클을 끝내고 나니 회고 결과 저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첫 번째로 안정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속도가 중요해서 개발 일정을 위한 설계의 완벽함보다는 먼저 코드에 손이 갔고 그러다 보면 개발 도중에 보이는 논리적 허점, 엣지 케이스, 설계 미스, 기획 미스 등으로 오히려 개발 일정이 딜레이 되거나
QA를 하면서도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개발 시간은 줄어들고 설계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심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두 명이서 2, 3주 걸리던 작업을 비슷한 내용을 이제는 혼자서 한 주면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한 주도 대부분이 문서 작성 시간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고 팀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팀 내 업무 허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백엔드의 디테일한 ERD, 캐시 레이어, 프론트의 상태 관리에 업데이트 로직 등은 담당자가 같이 봐줘야겠지만 API의 논리 흐름, 컴포넌트의 논리 흐름은 프론트, 백엔드 구분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풀스택처럼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큰 확신을 얻고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아주 극초기 버전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에서 설명드린 스펙 문서를 더 구조화하고 작성을 자동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개발의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설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드백 루프 기반으로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랑 대화형으로 문서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스펙 에이전트가 해당 문서를 고도화하고 GPT, 제미나이, 클로드 3자가 대화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구조들로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론트 E2E 자동화입니다. 백엔드는 E2E를 통해서 피드백 루프로 스스로 계속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작성 완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저희 프론트 쪽에서는 아직 E2E가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 부분적으로 개발자가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E2E 피드백 루프를 넣으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프론트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키텍처적으로 컨텍스트를 압축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의 병렬 실행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상상하는 미래는 업무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코딩이 아니라 이제 문서 작성과 설계의 시간을 쏟고 퇴근할 때 클로드 코드에게 맡기고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클로드 코드가 작성한 PR과 그것들을 리뷰하고 배포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만든 피처 베이스 문서들을 통해서 비개발자들도 자연어로 편하게 PR을 요청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클로드 코드 팀에서 웹에서 그런 병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오늘 딱 공개해서 이것을 빠르게 실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히로인스 팀에서 어떻게 클로드 코드로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그 도전기를 공유드렸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